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황남순이라고 합니다. 2020년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정기총회에 2020년 정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북 대결 정책 지속과 북한의 정면 돌파입니다. 북한은 작년 연말에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했었고요.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결정문을 통해서 미국의 본심이 저들의 정치 외교적 이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 정치적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은 장기전을 예고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기를 이어온 북미 대결이 오늘에 와서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선제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연합 군사훈련들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한반도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10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끝나지 않는다면 조선의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북한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고 올해 2월 말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어쨌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 장비들의 한반도 전개가 중단된 이른바 쌍중단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올해 연말에 있는데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당분간은 북미 협상의 진전은 가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북미 간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가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요.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실크로드 이런 거에 따라서 중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렇게 잇는 해상과 육상의 진출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경제, 정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인도태평양 전략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태평양에서 인도 지역까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위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일대에서 미군을 철수해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거나 이쪽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에 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그 미국의 세계 패권 비용 전략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전 세계로 한국군이 끌려다니면서 미국의 총알바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점점 가시화되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해외에서 연합군사훈련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괌 지역에서 지난 1월 달에 시드래곤 훈련이라고 잠수함 훈련이 있었고요. 코브라 골드 훈련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긴 했지만 태국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콤노프스 훈련이라고 해서요. 항공 전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 함께 팬더 2020이라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과 디펜더 퍼시픽 훈련이라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과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저희가 수요평화 뉴스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가담하면서 해외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매우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월에 독일의 민헨에서 안보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 미국의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주요 도전자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강대국 패권 전쟁의 시대에 있고, 우리는 저강도 전쟁에서 벗어나서 고강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강도 전쟁이라고 하면 예전에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미국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중국은 제국주의를 열망하지만 서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 제재, 전 세계적 제재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재는 여전히 계속할 것이라고 폼페이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폼페이오는 미국 내에서 어쨌든 북에 대한 대북 압박, 대결, 이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정치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드 때처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고요. 향후 한중 간의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경도 국방장관은 작년 한 해 대대급 기준으로 100여 회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해서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정책과 적극 동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수호를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전시적 조건 이후에도 미래연합사를 만들어서 한미 간의 군사적인 결탁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월인가요? 호르무즈 파병을 우리랑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란의 앞바다에 우리의 군대를 파병시키기도 했었죠.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 반복성과 기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미 사대주의와 대북 대결주의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완전하게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발 관광 카드를 꺼내고 이마저도 상대인 북한에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논의를 했었죠. 또한 개발 관광은 북한이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의 금강산 관광을 닫아 걸은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우선과 미국 눈치 보기, 그리고 대북 대결 정책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완전하게 파탄났다는 것을 상기해 봤을 때 뜬금없이 개별 관광을 제한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개별 관광에 대한 언급들은 총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서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생색을 내려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남북 공동 방역 회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자 남북 공동 방역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마자 모든 국경을 폐쇄했고 개성 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도 다 남쪽으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공동방역을 하자고 북한의 3.1절 기념사나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2018년에 남북 보건의료 분야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합의사항이 이 남북 공동방역이었었는데요. 정부가 유엔 제재를 핑계로 삼아서 남북 보건의료 분야 합의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들이 문제 삼고 있는 유엔 제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없이 그냥 공동방역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만 만들면 된다라는 식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만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요. 미국은 주요 사안이 방위분담금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은 전시장적권이 전환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역대급 군비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올해에도 F-35A 이 스텔스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라고 해서 해상 정찰기도 계속해서 올해 안에 배치될 계획이면서 이 대북 공격 무기 도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었죠. 그 담화의 일부분을 보면 몰래 끓여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데 목적이 있겠지. 그게 농약을 뿌리자고 끓여들였겠는가.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 코로나 로비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결적 대북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남북 관계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2020년에도 남북 간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일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와 기만에 맞서 자주의 기치를 올곧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평화통일시민행동의 2020년 총체적 목표이긴 한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전선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 세력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의 4대 반북 대결주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고 그래야 하는데 작금의 통일운동 세력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투쟁은 예전에 구자한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미 4대 반북 대결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고 있고요. 방위비 인상 반대 미국 규탄에 대한 투쟁은 한미동맹의 바짓가랑이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 4대주의를 겨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화통일운동은 이 문재인 정부의 기만에 맞서서 자주대 친미 투쟁으로 전선을 명확하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친미 사대주의, 반복 대결주의, 기회주의에 대해서 대중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 시민행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